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잉글리시 앤 PR 컨설턴트 안종호입니다. 네, 챕터 6에서 이제 자동사의 중요성, 그리고 자동사를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파트인 챕터 4, 자동사를 가지고 구성한 이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액션 버브하고 이제 자동사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자동사의 쓰임입니다. 챕터 6에서 이미 많은 걸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 자동사라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화에서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표현으로 같이 이디엄처럼 수거처럼 공부해서 묶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작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챕터 4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제가 할애를 했고 다양한 구조 패턴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 챕터 1이 아니고 이제 챕터 4에서 나온 구조 첫 번째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조는 이제 4-1 구조, 페이지는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동사의 기본적인 구조죠. 그래서 주어, 그리고 자동사 쓰시고, 그 다음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전치사 꼭 나와야 됩니다. 자동사는. 그 다음에 명사. 이제 이미 뭐 챕터 1하고 2하고 3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걸 보면 자동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액션 버브처럼 자동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챕터 6에서 가르칠 때 이미 얘기했었는데 자동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동사를 딱 보고서는 그 단어를 보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동사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카테 잉글리시 총론에서 카테 총에서는 34페이지에는 나온 내용인데 이걸 바탕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65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16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쭉 175페이지까지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많이 쓰이는 자동사를 제가 구성해서 예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사실 자동사는 이 처음 구조로 4-1 구조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은 뒤로 갈수록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챕터 4의 4-1 구조를 제대로 공부했다라면은 1, 2, 3, 챕터 1하고 2하고 3에 나왔던 다양한 구조들이 있죠. 그때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글의 구조를 멋지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자동사가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실제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자전명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한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자동사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챕터 6에서 이미 열심히 얘기했기 때문에 4-1은 제가 예시를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실제 지문에서 자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4-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4-1 이 첫 번째 자동사 구조가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건 좀 재미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 leave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전치사를 씁니다. 일단 보면 알겠지만 이 leave라는 게 뭡니까? 자동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with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live with라는 이런 표현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돼 글을 못 써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live with라고 썼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씁니까? living among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 living이라는 게 전치사 다음에는 뭐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동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ing 나와야 되죠. 그래서 living이라는 걸 썼고 living이 자동사형 동명사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멍이 왔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냥 처음부터 living with, live with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live among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이것도 다른 단어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끝도 없어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여기는 또 뭐 썼습니까? living in 가장 많이 썼죠. 그럼 또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냥 live라는 게 자동사기 때문에 어울리는 전치사가 with 들어갈 수도 있고 among도 들어갈 수도 있고 in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디엄처럼 외우면 live with 되는데 live among은 또 다르게 쓰이는구나. live in은 또 다르게 쓰이는다. 이때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뭐뭐 함께 산다, 뭐뭐 사이에 산다, 뭐뭐 안에 산다 이런 식으로 또 이디엄을 끼워 맞춰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장형 방식으로 뭔가 수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절대로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뭐 다른 자동사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볼까요? live with 썼고요. 지금 뭐 the share가 얻어졌죠. exit 따로 볼고 living in 요거 자동사 썼네요. 그죠? 그 다음에 living with 그 다음에 요거 나왔네요. cohabit 하면은 이제 동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cohabit with 이런 식으로 자동사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타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장을 쓰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해하셨습니까? 챕터 6 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좀 다릅니다. 실전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contribute to 이것도 좀 자동사로 쓰인 거죠. 생각보다 자동사 문장을 많이 썼네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아카데믹 필드에서는 자동사 문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living in 여기 썼네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거 has risen 하고서는 이걸 좀 자동사로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for decade는 지금 전면 구조로 사라진 것을 has risen 이렇게 자동사 구조로 쓴 거고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없네요. 영은 much less like to live with 썼죠. 없고 여기 the third 좀 봅시다. have fallen 이것도 좀 자동사 구조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마 치고 문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면 구조가 없는 것 뿐인 거죠. 스스로 쓰인 거죠. 그래서 fallen 이것도 자동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living at 지금 새로운 전사 또 붙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increased 이것도 좀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live라는 단어에 지금 전치사 at 붙어 있고요. 아까 전치사 with도 붙어 있고요. 전치사 in도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치사 among도 붙어 있죠. 도대체 live에 어울린 전치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자동사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막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만 딱 외워가지고 그냥 하면 그냥 그 문장밖에 생산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문장 중에. 하나 더 볼게요. 제가 또 재밌는 걸 찾아서 이거 봅시다. Thousand people cycled onto surface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한국어로 쓸 때도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strolled, cycled가 만약에 자동사로 쓰인 문장이 아니었으면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왜 비문이냐면은 이 목적어 이 to하고 surface 있잖아요. 이 목적어 selfie에 cycled surface, strolled surface가 다 걸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동사를 너무 나열해가지고 목적어가 다 걸린다는 생각을 못해서 문장이 틀릴 때가 있거든요. 한국어를 쓸 때조차. 근데 stroll, cycle는 자동사입니다. 뭐 자전거를 타다, 뭐 거닐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urface라는 이 목적어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strolled, cycled가 타동사였다라면은 surface에 걸리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글을 잘 쓴 거죠. 왜냐하면 자동사 구조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타동사 써가지고서 문장을 잘 주어를 하나 가지고 우리말로 속된 말로 1타 3피 친 거죠. 1타 3피. 근데 자타동을 구분할 수 아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꽤 잘 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동사를 이렇게 나열하는 문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카데믹 필드에서.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 내가 자동사 쓸 줄 알고 자동사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꽤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또 볼게요. 다른 자동사 구조가 있는지. 이런 become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자동사죠. 그래서 보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동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계속 쭉 볼게요. 이거 scarce도 아니고요. delayed until 아니고 여기 있네요. coincide with. 이 coincide는 뭔가 동시에 일어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with가 있어야 같이 붙은 거죠. 근데 초기에는 제가 4-1 구조에 나왔던 그 자동사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페이지 165페이지부터 170 몇 페이지죠? 175페이지까지는 싹 다 외우세요. 액션 벌브 외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정도를 여러분이 탄탄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자동사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자동사하고 전치사를 외운 구조가 있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소개한 게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자동사를 제가 이렇게 모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지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사실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coincide with 이런 식으로 자동사 쓰였네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재밌게 쓰였는데요. go와 car-free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지금 사실은 우리는 go는 거의 완전 장소로 보죠. I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go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를 같이 뭐 to 이런 거 붙여가지고 전치사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go car free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이 free라는 품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냥 go car free는 그냥 회화로 할 수도 있어요. 뭐 go free라는 표현을 쓰면은 뭐에 해방되다 이런 뜻이에요. 해방되다. 근데 이 free라는 품사는 뭘까요? 여기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명사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죠. 명사라고. 하지만 free라는 이 품사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죠. 이거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거는 완전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이제 불완전 자동사, 보호를 받는 불완전 자동사로도 쓰여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타동사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go free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없게 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go car free 이런 표현도. 그다음 또 자동사로 볼까요? 쭉쭉쭉. section closed 없고요. 사실 뭐 자동사 구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액션 버브 자체가 뭐죠? 타동사기 때문에 자동사 쓰는 게 사실은 좀 한정돼 있긴 하죠. 아프다인 필드에서는. 없고요. 없고 뭐 없는 것 같네요. 없고요. 여기서 보세요. carefree가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받은 거예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 물론 명명이 되는 구조도 있지만은 명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복합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아예 뜻이 바뀝니다. 제가 카테총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blood type 이거 지금 합성명사가 아니고 복합명사예요. blood라는 것도 명사고 type도 명사죠. 근데 blood는 피고 type는 형이잖아요. 그래서 blood type는 혈액형으로 아예 다른 뜻이 변하죠. 그래서 복합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아예 다른 뜻이 변해요.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는. 그래서 합성명사, 형용사 플러스 명사 구조는 다른 뜻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명사를 조금 더 꾸며주는 거죠. A, 어떤 날인데 자동차가 없는 날. 그래서 car free가 형용사라는 걸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eturning to, 이 return도 사실은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returning to. 그래서 여러분이 자타동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챕터 6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겠지만 자타동사를 스스로 쓸 수 없으면 구별하지 못하면 글은 못 쓰는 거죠. 회화는 할 수 있어요. 뭐 틀려도 뭐 괜찮습니다. 사실은. 회화하면서 자타동사 틀리는 거 비원어민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원어민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실전에서는. 코스모폴리탄, 세계인은요. 원어민보다는 비원어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영어는 그냥 우리 의사소통하는 그 인터내셔널 툴 같은 개념, 도구 같은 개념인 거죠. 미국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은 뭐, 미국 사람의 언어고 영국 사람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영어 접근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실력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뭐다? 그냥 국제적인 언어 도구죠, 도구.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자타동사를 구분하기 좋고 자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붙는 게 이렇게 전치사가 붙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팁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카테총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써요. 영어로 글을 쓰게 되면은 10개의 문장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버릇적으로 6대4 정도의 비율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죠? 능동태 문장 6개, 그리고 수동태 문장 4개.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장이 많은 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없으면 또 그렇죠. 어른 필드에서는. 성인 필드에서는 수동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카테고리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능동태 문장 6개, 수동태 4개 문장이 4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개 문장에 사람 주어 3문장, 그리고 사물 주어 3문장으로 능동태를 구성하시고 사물 주어로 4문장을 수동태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카데믹 필드는 사물 주어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람 주어로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타동사 쓰시면 되고요. 이 사물 주어 쓰실 때 자동사 쓰는 게 간지 오브 간지죠. 이거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오픈 이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 주어를 세 개로 쓰고 사물 주어를 세 개 쓸 때 기본적으로 사람 주어 세 개에 능동된 타동사로 쓰시고요. 사물 주어 세 개는 이렇게 자동사로 쓰시고 마지막은 뭐 be 플러스 pp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10개의 문장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다이나믹하게 구성을 하면 글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재밌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아 정말 지문에서 자동사가 이렇게 쓰이는 걸 잘 느낀 거예요. 사실은 좀 자동사가 많이 쓰이는 지문을 가져와서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자동사가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문장을 쓰더라도 만약에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쓰더라도 그 문장은 뭐가 됩니까? 비문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4-2 구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